안녕 마리링. 다들 연애하다가 그런 적 있지 않아? 왜 사귀고는 있지만 얘랑은 결혼은 못할 것 같다 이런 느낌 들 때, 즐겁지만 얘랑은 끝까지는 안 되겠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 뭐가 있을까? 오늘은 결혼하면 나의 인생을 조져버릴 것 같은 남녀 시리즈야. 시작할게. 흔히들 연애는 가능하지만 결혼은 안 되겠다, 결혼하면 100% 파국이다 하는 사람들의 특징 알아보자고. 그 대망의 첫 번째가 뭘까? 열등감을 만드는 여자. 남들과의 비교를 아무렇지 않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 자존감 브레이커들이지. 이거는 남녀 모두 통틀어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가까운 사람과 비교를 하는 거야. 내 친구 남자친구는 기념일날 이런 호텔을 예약했고 이런 레스토랑을 예약을 했다는데 너는? 하면서 부담을 주는 거지. 이게 내가 좋아서 먼저 흔쾌히 하는 게 아니라 남들과 비교를 당하게 되면 더 하기 싫어지는 청개구리 심리가 있지. 그리고 사람이 사는 환경은 다른 법이잖아. 다 다른데 꼭 가까운 사람과 비교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런 사람들은 자존감 브레이커라서 굉장히 피곤해. 오래 만나면 안 돼. 그리고 비교를 하는 여자도 그 사람 자체도 자존감이 낮을 경우가 많아. 그 다음 뭘까? 술 마시면 막말하는 여자. 술이라는 게 가까워지는데도 항복하지. 술과 밤이 있는 한 친구는 없지, 남녀 사이에. 차마 물어보지 못했던 말들을 넘어서서 술만 마시면 핑계 삼아서 막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자식들. 예를 들면 그런 식인 거지. 너 사실은 원나잇 많이 봤지? 라면서 좀 넘겨짚던가, 다 이해해준다고 하면서 오해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물어본다던가, 상대가 말하기도 전에 집안 환경 얘기나 전 여자친구 얘기 같은 걸 함부로 물어보는 거야. 물어볼 수는 있는데 굉장히 디테일이 막말인 거지. 전 여자친구랑 헤어진 거 사실 네가 바람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술 마시면 용기를 넘어서서 막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본인이 의심을 했던 거나 어디서 들었던 얘기들을 막 던지는 거야. 막 던져.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고쳐지지 않아. 술버릇은 고쳐지지 않지. 아니 그런 거 있잖아. 나 데리러 이러놓고 전화 안 받고. 술버릇 중에 왜 주사가 전화 이거 나도 조금 찔리는데, 주사가 여기저기 전화해갖고 막 진상을 부리는 사람이 있어. 남자친구한테 전화해갖고 술만 마시면 나 어디니까 데리러 와 하고 전화 끊고 연락이 안 돼. 이효리가 이상순 만나기 전에 그랬대. 그래? 술 마시고 연락이 안 돼.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인해보려고. 그래서 애정도 테스트인 거야. 그렇게 하고 나 어디 근처야 라고만 말하고 술 마시고 이제 끊고 이제 찾게 만드는 거지.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계속 헤매게 만드는 거. 그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술버릇은. 그리고 술 마시면 막말하는 여자는 걸러. 옆 테이블에 시비 걸고. 옆 테이블에 시비 걸고. 이런 친구가 있었어. 되게 힘들었어. 같이 술 마시면 여자도 힘들어. 그러니까 친구도 힘들어.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엔 뭘까? 질투가 많아서 남의 사람을 꼬셔야 하는 여자.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지. 질투가 많고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그 심리 때문에 일단 나 말고 다른 여자한테 관심을 먼저 보이면 그 관심을 어떻게든 나한테만 나에게로 돌려야 되는 그 직성이 풀린 사람들이 있어. 만약에 여자 둘이서 모임에 나갔어. 근데 그 모임에 자기가 좋아했던, 아니면 자기가 마음에 들었던 남자가 그 여자의 친구를 마음에 들어 하는 거야. 내 친구를 마음에 들어 하는 거지. 그러면 그 여자는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에 안 드는 거지. 설령 그 남자가 마음에 안 들었어도 내 친구를 마음에 들어 했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그 사실만으로도 괜히 그 남자의 관심을 어떻게든 가져올 수 있으면 승리감에 도취가 되는 거야. 그 승리감과 성취감에 도취가 되어가지고 지속적으로 그러는 사람이 있어. 그게 자신의 자신감과 자존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경기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은 곁에서 자기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도 만족을 못해. 자기 남자친구를 누군가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면 남들보다 그 잘났다는 성취감이나 우월감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이야. 이런 사람은 결혼할 땐 당연히 걸러야겠지. 결혼하면 안 돼. 그리고 애정도 테스트가 일상인 여자. 이것도 자존감과도 많이 연결되는 문제인데 항상 테스트를 하는 거야.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면 이 정도는 해주겠지. 늘 마음 한켠에 이런 마음을 두고 상대를 테스트를 하는 거야. 자기 기준에 못 미치면 이 사람은 나를 안 좋아하는 거야. 안 좋아해서 그런 거지.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자기 방어적으로 변해가지고 상대를 또 확 내치는 거야. 나를 좋아하면 이 정도 돈은 쓸 수 있겠지? 나를 좋아하면 이 정도 시간은 걸려도 나를 만나러 오겠지? 그래, 이게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사람이 매번 그럴 순 없어. 매번 그러길 바라면서 상대는 내가 조금 편해진 것 뿐인데 달라졌다고 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애정이 식었다고 하면서 종종 거리는 거지. 이런 사람은 결혼하면 안 되는 여자야. 본인이 인생의 쓴맛, 단맛, 신맛 모두 겪었다고 생각하는 여자. 일종의 맨스플레인이나 가스라이팅과도 비슷한 개념이지. 자기가 인생의 굴곡을 모두 겪었다고 생각을 해서 꼰대스럽게 행동을 하거나 가르치려고 들거나 잔소리하고 상대한테 선생이나 엄마처럼 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듣고 보면 사실
뭐 엄청나게 인생의 쓴맛을 본 경우가 아닌 경우도 있어. 인생의 고난이라는 건 사실 상대적인 거잖아? 물론 그 사람한테 힘들었겠지. 예를 들면 그런 거야. 이 사람이 아파트에 살았어. 근데 가족 중에 아버지가 사업이 좀 안 되셔서 집을 옮겨야 했어. 그러면서 그러는 거지. 주변 사람한테 우리 집 망했어. 이제 빌라에서 살아야 돼. 그래, 힘들지. 본인은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힘들겠지. 인생에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조그만한 고난이 있을 때마다 자기 연민에 빠져갖고 드라마 주인공처럼 행동을 할 때가 많아. 너무 막 슬픈 거야. 세상 자기 슬픔이 자기만 오는 것 같고 모든 불행이 자기만 집중하는 것 같아.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으면 곁에 있는 사람들 굉장히 기빨리고 피곤하거든? 완전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쓰일 경우가 많아. 오래 곁에 두고 같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지. 그런 사람이랑 결혼을 어떻게 하겠어? 안 그래? 모든 것은 상대의 뜻대로만 해야 되는 여자. 자기 의견이 없는 여자야. 무슨 말을 하면 자기 의견은 없어. 오늘 영화 이거 볼까? 좋아. 오늘 저녁에 피맥 할까? 좋아. 이렇게 다 좋다고 했어. 근데 문제는 이게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고 따르는 건 괜찮지만 이런 와중에 자기 의견은 없으면서 불만이 쌓이는 사람들이 있어. 사실 나는 그 영화 장르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나 피자 안 좋아하는데 왜 이렇게 눈치가 없지? 이런 식으로 속으로만 생각하는 거지. 자기는 말도 안 해놓고 티도 안 내놓고. 좋다고 했지만 사실은 좋은 게 아닌 거지. 상대가 거절할까봐, 싫어할까봐 솔직하게 말할 용기는 없으면서 뒤에서는 불만이 이렇게 계속 쌓여갔다가 터지는 거야. 이런 사람들 생각보다 많다는 거. 결혼하면 쌓여서 싸울 때 한꺼번에 터지는 사람들이거든? 이런 사람도 결혼하면 안 되겠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술 먹고 막말하는 건가? 그렇지. 이런 사람들이 술 먹고 막말하거나 이제 말할 때 그러는 거야. 니네 집에서 니네 엄마가 어쩌는데 니네 아빠가 어쩌는데 이제 서로 이렇게 막말하는 거야. 이런 스타일들이 좀 있어. 조심해야 돼. 우리 엄마한테 이 정도 해주면 돼.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결혼할 때 이렇게 하는데 아이고 이건 남자고 여자고 이런 경우 많으니까 조심해야 돼. 돈이 관계의 가치를 정해주는 여자. 잠자리를 하면 경제적으로 책임을 져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여자. 숨 막히네 이거. 일종의 예스러운 마인드일 수도 있지. 사실 50년 전만 해도 예전에는 여성들의 경제적인 활동이 제한적이었고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있어야 결혼을 할 수 있었고 그게 당연한 시대였으니까. 근데 그걸 그 마인드를 그대로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어. 이 호텔에 가야 하고 이 레스토랑을 동동 가줘야 되고 해외여행 갈 때 이 정도 그 비행기는 타줘야 되고 이 사람이 쓰는 돈이 나를 사랑하는 만큼이다 이거지. 그리고 내가 이 사람하고 잠자리를 했으니까 나를 어느 정도는 책임져줘야 된다. 나의 가치가 돈의 액수가 되는 거야. 나는 이만큼의 가치가 있으니까 내가 너랑 섹스를 했으니까 너는 나에게 적어도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이거야. 기념일에는 이 정도는 가야 되고 이 정도 반지나 선물은 해줘야 되고 그런 걸 받아야만 내가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거야. 왜 외제차나 명품이 나의 사회적인 위치를 대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 나는 이 정도니까 이 차를 끌고 이 가방을 들 거야. 이런 것처럼 말이지. 나 같은 사람이 너랑 자주는데 너는 나한테 경제적으로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어? 이거 위험한 생각이거든. 깊게 생각하면 본인의 가치를 상대의 경제적인 능력에 의존하는 거고 비추는 거니까. 오늘 이만큼 꾸미고 나왔으니까 이거 이 정도 써야지. 나 꾸민 비용이니까 있으니까 너 이 정도 써야지. 사람이 늘 일정하게 버는 경우도 있고 많이 돈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지. 아닌 경우도 많잖아.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에는 상대가 갑자기 상황이 안 좋아지거나 금전적으로 좀 부족해지는 경우가 생기면 급하게 상대를 수습하고 떠나는 경우가 많아. 감정은 남아있지 않아. 경제적인 능력은 물론 중요하지만 본인의 가치가 상대가 쓰는 돈에만 연결이 되는 거야. 과연 결혼을 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 잠자리가 자기 결정권이 되는 여자. 위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지. 잠자리 섹스는 매우 중요하지. 우리 모두 자주 얘기를 하잖아. 내가 유튜브에서도 자주 얘기를 하고 소통합이 참 중요하고 근데 이 소통합을 떠나서 섹스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건 남자의 비율이 높아 사실. 본인의 성적인 성향과 매력을 그걸 알고 아주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 내가 섹스를 해주니까 모든 건 내가 결정을 하겠다. 이 마인드인 거야. 내가 잠자리를 해주니까 내가 선이야. 내가 갑이야. 이런 느낌인 거지. 어느 정도의 합의점은 있겠지 서로. 근데 모든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걸 우선권이 정해지는 거지. 뭔지 느낌 알지? 그런 사람이 있어. 사연을 봤는데 많더라고. 참. 그래. 그 다음도 이제 잠자리랑 연결이 되는데 잠자리를 좋아하지 않고 해야해서 하는 여자. 잠자리를 좋아하지 않아. 상대와의 잠자리도 마음에 들지가 않지. 사귀는 데 있어서 잠자리를 해야 하긴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어도 원인을 파악하려고 하지 않아. 뭔가 적극적인 시도를 하려고 하지도 않지. 이런 사람들 생각보다 많다? 이런 사람들이 근데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될까? 섹스가 목표인 남자는 목표가 달성이 되면 식는다고 했었잖아. 결혼이 목표인 여자는 결혼을 하면 섹스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아.
이거 참, 둘 다 참. 섹스보단 결혼이 우선인 경우엔 결혼을 한 동시에 섹스 자체 횟수가 매우 줄어들지. 섹스리스 부부가 되는 원인 중에 하나이기도 해. 결혼 자체가 목표인 사람이 많으니까. 섹스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딱히 상대와의 관계에서 알려고 하지 않고 의무적으로 횟수만 채우려고 하고 임신이나 결혼만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야. 이러면 어떻게 될까? 결혼하면 굉장히 피곤해지겠지? 뭔가 메이트지. 그러니까 메이트 되는 거야. 섹스리스 부부가 사실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 자, 대망의 마지막은 뭘까? 그건 바로 위에 모든 이유를 모르고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여자야. 나는 아닌 거지. 사실 저 위에 한두 개만 해당이 되면 서로 이야기를 해보고 개선의 여지도 있고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제일 어려운 건 난 여기 해당이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여자인 거야.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대화나 소통에 문제가 있어서 본인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완전 벽인 거야. 철벽이야. 사실 이 이슈들은 민감하기 때문에 말하기 조심스러워. 먼저 이야기를 꺼내놓으면 그러는 거지. 내가? 아닌데? 난 성인인데 뭐가 문제야? 나 다 알고 있는데? 그 정도는 해도 돼. 라고 생각하면 솔직하게 말하면 나는 이런 사람들은 고칠 수 없다고 봐. 이건 이 사람의 생활 방식을 지나쳐서 이미 이 사람의 마인드가 그렇게 고착이 된 거야. 문신인 거야, 문신. 지울 수가 없어. 이 사람과 결혼하면 이제 벽하고 대화하는 기분이 들 거야. 전혀 소통도 안 되고 교감을 나눌 수가 없어. 연인과의 관계는 어찌어찌 해결해 나간다고 해도 결혼에서는 결국은 파국에 이를 수 있다는 거. 결혼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거에 해당이 된다면 우리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고. 알겠지? 그럼 다음 편에서 보자고 말이.